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의 판교를 꿈꾸는 양주 테크노밸리는 4,3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인데 접근성 등이 뛰어나다 보니 여러 기업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첫 삽을 뜬 첨단 산업단지 양주 테크노밸리, GTX-C,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교통 편의성 등이 강점으로 꼽히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은 광운대 첨단 IT연구소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등은 입주를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논의를 시작했던 방산서비스파크 조성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입주 협약을 맺은 곳은 모두 8곳,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합치면 50곳이 넘습니다. 12일 업무 협약을 맺은 LED 전문기업 대표는 높은 접근성 등을 양주 테크노밸리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수도권하고 근접해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이 용이하고 옥정 신도시 등에서 인력 채용이 용이한 점을 주 장점으로 생각해갖고 이전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협약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가 입지 조건이 아주 좋아갖고 양주시는 올해도 앵커 기업과 벤처 기업 등 다양한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왔으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년도 4월에 이제 준공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 기업 사정에 따라서 기업에서 최대한 좀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첨단 산업의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을 경기 북부에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포천시는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에서 2027년 축산 환경 개선 중단기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축산 악취 저감 50%를 달성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을 확대하는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기술 지원 확대, 지도 점검 강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등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고의성 불법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농장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포천 공영 버스터미널이 20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터미널은 365일 연중 무휴 24시간 개방됩니다. 승차권은 매표소와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출벨을 누르면 도우미를 통해 발권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설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됐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매점과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며 정보검색 코너와 수화물 보관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도 조성됩니다. 의정부시가 민원 행정전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시는 우선 시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 정보를 시 마크와 부서명으로 표시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민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 녹음 서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와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천군이 지역화폐 소비의 달을 운영합니다. 연천군은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소비지원금 조기 지급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고 사업기간 중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제 금액의 한도를 1인당 최대 1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명절인데요.
5가지 잡곡을 넣은 오곡밥이 현대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익한 건강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청월 대보름이면 가정마다 지어 먹는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에는 검정콩과 팥, 찰수수, 차조, 기장 등 5가지 잡곡이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오곡밥에 들어간 잡곡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고혈압과 비만 등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잡곡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검정콩 청자 5호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세포노화 억제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오곡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과 잡곡 비율을 7대3 또는 6대4로 맞춰야 합니다. 팥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최적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압력밥솥에 쌀과 잡곡을 넣고 섞은 뒤 소금을 약간 넣은 삶은 물에 밥을 지으면 식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콩도 들어가고 잡곡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에도 좋고 몸도 건강해진다고 하셨어요. 먹어보니까 식감이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가족들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곡밥을 작은 주먹밥으로 만든 후 가지와 애호박을 0.5cm 두께로 둥글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합니다. 달콤한 소스를 올리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간편하고 쉽고 또 영양 섭취도 할 수 있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돈가스 소스를 발라서 또 아이들 입의 기호에 맞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채도 먹을 수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고 해서 뛰어난 건강 기능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오곡밥. 현대인과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요리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제2의료원을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제2의료원은 21개 진료과와 400병상을 갖출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07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가 수도권 병상 수급 관리 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 지역인데다 기존 의료원들이 만성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이 이유입니다. 또 현재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 사이의 거리가 4.5km로 가깝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시는 인천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다른 특별 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제2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만 국립대 병원이 없고 인천은 섬주민을 비롯한 의료 취약계층과 지역이 많다는 점도 설립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청되도록 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72억 원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사업별로는 시설 개선 지원 101억 원, 특성화 사업 육성 45억 원, 경영 현대화 지원 25억 원 등입니다. 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 전체 56개 전통시장 중 5개 미등록 시장을 제외한 51개 시장, 1,847개 점포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해 17만 명의 참여를 유도하며 좋은 반응을 얻은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후 깜빡 잊고 30일 이내 신고하지 못해 내야 했던 과태료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와 동일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 현행대로 과태료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로또 청약과 줍줍 표현 등으로 불려온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과열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국토부는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서류 징수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중등 임용교시 합격자 발표에서 점수 오류가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임용 2차 시험은 지난달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수업 실현, 수업 나눔을, 22일에는 면접을 치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 중등교원 임용 합격자 발표에 경기도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2차 시험 점수를 130점 만점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합격자 발표 수정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수험생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경기, 충북, 전북, 전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설 연휴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했고 대규모 가금, 양돈 농장과도 인접해 차단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총 35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농장 주도의 자율 방역을 위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과 야생 조류, 멧돼지 차단 시설 설치 등 3대 필수 방역 수칙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인 정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 민간이 조성한 정원 중 우수 정원을 선정해 꽃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정원의 면적이 개인은 30제곱미터, 법인 단체는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정원의 특수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정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정원에는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 꽃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농가 공개강좌 진행, 영농일지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양봉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나섭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025년 경기도 양봉연구연합회 연시총회 양봉교육을 개최하고 상하반기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공개강좌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양봉의 기초 등 이론 실습 견학, 꿀벌 집단 폐사 예방과 봉군 관리, 여름철과 월동시 사양 관리 등입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헬스시설 이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소비자 상담 3903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 관련 상담이 89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676건, 국외 여행 598건, 이동전화 서비스 545건 등의 순입니다. 전년 대비 상담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숙녀화와 기타 신발용품으로 각각 155.6%, 75.4%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